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보험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등포구 양평 현대 6차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단지 인근 모습, 평면도, 실내 사진, 기본 정보, 지역 분석, 가격 분석, 교통 환경,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영등포구는 왼쪽으로는 강서구와 양천구가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마포구와 인접해 있고, 오른쪽으로는 동작구, 아래쪽으로는 구로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영등포구 내에서 여의도는 서울의 업무 지구 중 하나로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며 서울국제금융센터, 파크원 타워, 63빌딩, FKI 타워, LG 트윈타워 등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요. 각종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위치해 있고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평 현대 6차 아파트가 있는 양평동을 보시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은 왼쪽으로는 목동 위치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한강을 경계로 위쪽으로 마포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당산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물레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양평 현대 6차고요. 바로 붙어있는 선유초, 그리고 선유중, 길 건너 선유고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품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의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단지 바로 옆쪽에 있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인근에 이제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양평동 현대 6차 아파트가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 중, 고를 모두 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왼쪽에 이제 거성 파스텔 아파트,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코스트코, 양평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양평역이 보이고요. 여기 밑에 쪽에 안 보이지만 이제 물레동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9호선, 선운주역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9호선, 5호선, 2호선 이렇게 있거든요. 네, 거리가 어떻게 보면 딱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걸어가기에는 살짝 멀긴 하지만 이제 또 버스 타고 가기도 좀 애매한 거리긴 하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 아파트가 지금 2000년도에 지은 아파트라서 24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용적률이 한 371%라서 그런지 굉장히 높죠.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단지 내부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문의 모습, 공동 현관문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진 보면은 놀이터는 전형적인 오래된 그런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리수거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모습. 곳곳에 이제 노후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단지 내부를 도색하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성 파스텔 아파트가 있었죠? 그 단지 옆에 인근에 있는 모습,
앞에 있는 상가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평 현대 3차 아파트를 사이에 둔 이런 대로변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 상권 먼저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선유도역 인근에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호선 선유도역과 2호선 이제 당산역인데 이제 선유도역에 인근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좀 상권들이 이렇게 신축 상권들은 아니고요. 약간 좀 오래된 상권들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 보시면 9호선 당산역 밑에 당산 삼성 레미안 있거든요.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왼쪽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 왼쪽에 이제 삼성타운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삼성타운이라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 내에 이렇게 20여 개 정도의 학원이 이렇게 입점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평현대 6차에서는 조금 거리가 조금 살짝 있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계입니다. 대단지가 아니거든요. 사실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 동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해서 로얄동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양평 현대 6차에서 안양천이 보이는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601동 쪽이 이게 거성 파스텔 아파트가 앞쪽에 있어가지고 뷰가 안 보일 것 같지만 이제 뷰가 보인다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601동 1호 라인하고 606동 3, 4호가 이제 선호하는 동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가까운 604동, 605동 쪽, 이 5동 쪽이 로얄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면은 세 가지 형태죠. 21평, 31평 A타입, 31평 B타입인데 세 가지 형태가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투베이 형태, 그리고 방 3개 다 공통된 모습이죠. 근데 이제 21평은 화장실이 하나라는 거. 그 점만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평형 사진이고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초창기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실의 모습, 주방의 모습, 그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진짜 초창기 아파트의 구축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현관문 있죠? 현관문이 거실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 형태로 요즘 구조와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양평현대 6차는 양평동에 위치해 있고요. 2000년식 770세대, 용적률은 371%입니다. 고려산업개발이 시공사고요. 25층까지 있고 계단식, 개별 난방 방식,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대수는 1.04대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인접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네. 서울 이제 선유초가 인접해 있고요. 서울 선유초는 지금 보시면은 등급이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선유중, 고등학교는 선유고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접 초등학교는 근처에 아까 보셨지만 초중고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고요. 지하철은 600m 이내에 위치해 있지 않은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집 학원가도 역시 없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쇼핑몰도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코스트코 양평점 위치해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원은 이제 새말소 공원이라고 해서 테니스장 6.3배의 공원이 있고요. 단점을 양평동 현대 6차의 단점을 뽑자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1.04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단점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인근에 이제 편의시설이나 식당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아까 보셨지만
그 현유조율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 당산료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의 특징입니다. 네, 영등포구의 특징, 거래지수, 양평동의 특징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면적은 24.5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37만 5,109명이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신림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근 병원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성해병원, 명지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한림대, 한강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병원이 많죠? 그리고 학원개수 같은 경우 853개고요. 입시검정 보습이 400개가 있고요. 지역상권 같은 경우 백화점 3개, 대형마트 6개, 스타벅스 42개가 입점해 있고요. 영등포구의 특성 같은 경우는 서울 서남부의 터줏대감이에요. 서울 서남부의 터줏대감으로 내 사랑 영등포, 내 사랑 영등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가지고 구민의 이제 정체감이 상당히 강한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넓은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 이점을 이유로 서울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여의도 보시면은 이제 70년대 아파트들이 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그 덕분에 가장 낙후됐고 도로폭도 좁다. 이런 단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거래지수입니다. 영등포구의 공급 적정수는 1875세대고요. 공급량 같은 경우는 1174세대입니다. 그래도 다른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조금 있고요. 거래량 보시면 2020년도에 3480건, 2021년 1916건, 있다가 22년도에 역시나 669건까지 좀 줄었죠. 그리고 23년도에 1801건으로 좀 회복하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벌써 2198건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매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매매매물 같은 경우 1년 전에 3,432건에서 3,449건으로 소폭 증가했고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 1,807건에서 1,312건으로 약 500여 건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매, 전세, 최고가 31평형 한번 살펴보고요.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2억 7천, 전세 최고가 같은 경우는 7억 5천이고요. 갭 차이는 5억 2천만 원의 차이가 있고요. 31평 세대수를 보시면 770세대 중 510세대, 대부분의 세대가 31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평형의 이제 6월 말 기준 매매 전세 건수를 보면 22년도에는 없었고요. 한 건도 없었고 23년도에 21건, 24년도에 24건. 그래서 보시면 24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 건수 보시면 22년도 58건, 23년도 64건, 그리고 24년도 26건으로 전세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거래가 31평형입니다. 7월에 4건, 8월에 8건 거래가 최근에 상당히 많았고요. 7월에 10억 4천, 8월에 10억 6천이 돼가지고 한 달 사이에 2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3년도 6월 있죠? 6월에 가장 최저가를 찍었어요. 8억 9천. 8억 9천 최저가를 찍어서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24년도 초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8억 9천에서 10억 한 6천, 7천, 8천, 9천까지 찍는다고 하면은 지금 약 2억 정도, 2억이 좀 안 되죠? 2억이 좀 안 되게 1년 사이, 1년 한 6개월 사이에 1년 4, 5개월 사이에 상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평형의 KB시대 호가입니다. KB시대 같은 경우 10억 6천, 그리고 최고가는 13억이고요. 최저가는 10억입니다. 매물 개수는 지금 24개가 있고요. 보시면 최고가가 이제 정고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까지는 49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차 이용은 40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청역까지 39분, 29분. 접근성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구리역과 가디역 보시면 27분, 19분, 33분, 16분.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마곡. 상당히 좋습니다. 여의도 마곡도 굉장히 좋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DMC역과 판교역. DMC역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판교는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은 1시간, 4차 이용은 48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KTX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이 있어가지고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는 19분, 4차는 11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선유조역해서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그 단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 차이 보시면 평당가 한번 보시면 거의 평당가가 차이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현유조역에서 가까운 양평안심 휴플러스 있죠? 여기가 그나마 이제 거래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당가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실거래할 곳을 찾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을 때 83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양평 현대 6차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76점을 취득했습니다. 영등포구가 사실 중상위 입지거든요. 서울에서도 중상위 입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구축 아파트거든요. 사실 여기 구축 아파트고 그리고 지하철과의 거리도 좀 애매하게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양평구가 영등포구 내에서의 급지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용적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좀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입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평 현대 6차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